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시대 속에서 2030 세대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자산보호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월급 상승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느냐보다 어떻게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먼저 금리 흐름과 위험 관리입니다. 금리는 자산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신호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기 쉽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위험 자산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2030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뉴스에서 기준금리 방향이 바뀌는 흐름을 보면서 지금은 공격이냐, 방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금리 변동이 예상될 땐 과한 레버리지나 장기 고정 지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예금, 적금, 단기채, MMF 같은 단기 안전자산 활용 전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안전자산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원금을 지키면서 금리 상승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여기에 2030 세대, 단기 국채 ETF나 MMF 같은 단기채 상품을 활용하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돈을 투자하기 전 잠시 주차하는 대기자금 관리용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 이해입니다.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야죠. 부동산은 지금이 바닥인가? 더 내려갈까 보다 금리, 수요, 공급이 세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거래가 줄고 가격이 쉬어가며 금리가 내려갈 조짐이 보일 때부터 수요가 서서히 다시 움직입니다. 단기 급등하는 시장을 쫓기보다 본인의 소득, 대출 여력, 거주 계획을 기준으로 적정 시기를 잡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전략. ISA, IRP, 연금저축입니다. 2030 세대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익률 상승 방법이 바로 절세입니다. ISA는 손익통산과 비과세 혜택으로 단기, 중기 투자에 유리하고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만 해도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 정부가 주는 확정 수익과 같습니다. 투자 성과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2030 세대가 해야 할 일은 4가지입니다. 금리 흐름을 읽고 단기 안전자산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동산은 사이클의 신호를 보고 판단하며 마지막으로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자산 격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전략을 일상 속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강 중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